책 읽어드립니다. 네 번째 시간, 선악은 늘 서로 충돌한다. 네, 안녕하세요. 사랑백신 타로 상담사 지선아입니다. 제가 오늘도 책을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는 책의 제목은 통찰과 역설이고요. 저자는 천공이라는 분이세요. 저의 스승님이십니다. 자, 오늘 읽어드릴 챕터는 선악은 늘 서로 충돌한다 라는 제목이에요. 제가 항상 좀 편안하게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자장가처럼 들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세상은 선악으로 양분되어 있고 이것들은 서로 충돌한다. 선의 입장에서 보면 악이고 악의 입장에서 보면 선이다. 그것은 오직 주관적인 판단에 기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관점에서 누가 봐도 선악이 분명한 것이 있다. 그럼 사람들이 선악을 판단하는 그 기준은 뭘까? 내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다. 만약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100만 원이 든 봉투를 주웠다. 겉에는 아무런 이름도 없고 연락처도 적혀있지 않았다. 이 사람은 고민하다가 신고를 하지 않고 어느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했다. 그런데 어느 날 경찰이 찾아왔다. 돈을 주었던 장면이 CCTV에 찍혔던 것이다. 그는 점유물을 무단 사용한 죄로 법정에 설 위기에 빠졌다. 과연 그는 어떤 벌을 받게 될까? 사실 돈을 주운 사람은 개인적으로 쓰지 않고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했다. 그는 주운 돈으로 선한 일을 한 것이다. 하지만 검사는 범법 행위로 간주하고 기소하려고 했다. 하지만 돈을 잃어버린 사람은 돌려받는 조건으로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았다. 물론 개인적으로 쓰지 않고 이를 사회단체에 기부한 것이 정상 참작이 되었던 것이다. 이런 일이 실제로 외국에서 일어났다고 한다. 당신의 판단은 어떤가? 돈을 주어서 썼다는 행위는 악이지만 그 돈을 사회단체에 기부했다는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선이다. 하지만 법은 범죄 행위로 보고 있다. 왜냐하면 주운 돈을 신고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썼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사회법으로 본 판단이다. 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돈을 주어서 쓴 사람의 죄가 물론 더 크지만 돈을 잃어버린 사람의 죄도 있다는 것이다. 그가 돈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주운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이렇듯 선과 악은 자신도 모르게 누구나 지을 수 있다. 이처럼 우리는 자신의 의사와는 다르게 선악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청정해지려면 사회의 구성원인 개개인이 더 성숙해야 한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남의 물건을 탐하거나 뇌물을 받거나 자기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가지지 않고 청렴하다. 이런 사람은 항상 자기 위치를 잘 알며 자기 자리를 지킨다. 그런데 앉은 자리에서 양심의 가책을 자주 느끼는 사람은 자신의 일에 충실하지 못하다. 이것은 자신이 앉은 자리에서 드디어 물러날 때가 되었다는 뜻이다.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그 자리를 누군가에게 뺏길 수도 있다. 사람은 머물 때와 물러날 때를 잘 알아야 한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항상 자기 자리를 잘 살피라는 말이다. 외람되게도 지금껏 나는 도둑놈이나 사기꾼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물론 나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도둑놈이 나타나도록 만들어 놓은 환경이 더 나쁘다. 10번 도둑 맞으면 그 10번의 환경을 만든 우리 사회가 더 큰 문제라는 것이다. 만약 도둑이 양심에 걸려서 도둑질을 멈추면 사회가 바르게 변했다는 뜻이다. 그런데 도둑놈이 도둑질을 했는데도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면 이미 썩은 사회이다. 가끔 캄보디아와 같은 동남아시아를 가보면 그곳의 경찰들은 양심의 가책도 없이 뇌물을 스스럼 없이 받는다.
아마 이런 경험을 그대들도 했을 것이다. 그런 나라는 이미 안으로 골마서 썩어 있다. 경찰이 뇌물을 받아먹거나 도둑놈이 물건을 훔치고 사기꾼이 사기를 쳐도 양심의 가책이 없는 사회는 이미 죽은 사회이다. 이렇듯 선악은 늘 서로 충돌한다. 선을 추구하면 악이 생겨나고 악이 생기면 선이 나타난다. 고로 엄밀히 말하면 선악은 없다. 왜냐하면 선과 악은 바라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또한 자연의 이치다. 회사의 중견 직책도 그렇다. 과연 이 자리가 내가 있을 곳인가? 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간부가 있다면 그는 이미 그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니다. 그때는 빨리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그 회사를 위한 것이다. 그래야만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이 들어가서 일할 기회가 생긴다. 자신의 자리에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일을 하면 된다. 자신의 본분을 다하라는 뜻이다. 정치와 교육도 마찬가지이다. 인재는 순환되어야 한다. 이것이 대자연의 이치이다. 다시 말하면 도둑과 사기꾼을 나쁘다고 질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도둑과 사기꾼이 나타나는지 그 이유를 깨닫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러므로 도둑과 사기꾼을 나쁘다고 해서는 안 된다. 자꾸 벌을 주면 얼씨구 하고 더 늘어난다. 그런 놈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이 사회를 깨끗하고 맑게 하는 것이 사람의 몫이다. 안타깝게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잘 살고 있다. 경쟁 사회에서는 살아남는 사람이 최고이다. 서로 이권을 주고받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력을 닦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정당한 사회이다. 그리하여 자신의 분야에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1인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 된다. 그때는 누가 뇌물을 준다고 하더라도 당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다가 어느 순간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면 변화의 시점이 온 것이다. 즉, 마음과 환경에 큰 변화가 왔다는 신호이며 그 변화는 분명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가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오히려 곤경에 빠질 수도 있다. 만약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면 스스로 물러나거나 아니면 더 열심히 일해서 그만큼의 가치를 생산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고 리베이트를 받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때는 떠날 때가 되었다는 것이므로 과감히 손을 놓고 떠나는 것이 좋다. 아니면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 특히 오늘날 정치인들은 내 말을 더욱 귀담아 들어야 한다. 저는 제가 읽어드린 이 내용 중에서 도둑놈이나 사기꾼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타나도록 만들어 놓은 환경이 더 나쁘다라는 구절이 와 닿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어떤 개개인의 성숙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 자신부터 맑고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양심적으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라는 부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는 선하신 여러분들, 네, 안녕히 주무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